여러분, 이번 챕터에서는 인상, 표정 및 상황별 제스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첫인상의 특징과 표정의 개념, 방향을 안내할 때 동작에 대한 문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첫인상의 특징은 주로 OX 문제와 보기에서 정답을 선택하는 연결형 문제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각 특징의 개념을 정확히 학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표정의 개념은 의사소통 시의 표정의 역할을 중심으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표정으로 상대방이 해석하는 내용을 학습하시면 됩니다. 방향 안내 동작은 방향 안내 시에 표정과 시선, 손의 위치 같은 것들을 학습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처음 만나면 첫인상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첫눈이 느껴지는 인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말합니다. 첫인상은 만난 지 2초에서 10초 내에 결정됩니다. 굉장히 짧은 순간에 결정됩니다. 첫인상 5초의 법칙, 사랑에 빠지는 시간 3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찰나의 순간에 첫인상이 결정됩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머릿속에 남아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번 결정된 좋지 않은 첫인상을 바꾸는 데는 무척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비되고요. 그래서 첫인상의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갈 때 정장을 입거나 단정한 자세로 면접에 응시하는 것 중에 하나도 나에 대한 첫인상이 선입관을 입게 하지 않도록 하는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인상을 바꾸는 데는요, 42시간에서 혹은 60번쯤 만나야 바뀐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첫인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요. 첫 번째, 신속합니다. 아까 사랑에 빠지는 시간,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 2초에서 10초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일회성이 있고요. 첫인상은 딱 한 번뿐이죠. 왜 연말의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딱 한 번만 탈 수 있듯이 일회성입니다. 처음 각인된 정보는 평생 기억에 있으며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방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판단과 가치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인식되고 형성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연관성은요, 첫인상은 개인의 연상을 통해서 형성되고 불확실합니다, 사실. 그리고 영향력은 첫인상은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으며 좋지 않은 첫인상을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특징 5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인상에서 매우 중요하게 거론되는 학자가 있습니다. 메라비안이라는 학자의 메라비안이라는 법칙인데요. 첫인상에 작용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요인, 55%의 요인을 차지하는 시각적인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 38%를 차지하는 청각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어적인 요인인데요. 자, 처음부터 볼까요? 어떻게 보여지는지, 표정, 매너, 복장, 우리가 앞에서 쭉 설명했던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청각, 어떻게 말하는지, 목소리, 말투. 선생님이 말을 잘하고 예쁘게 하고 잘하는 것도 경쟁력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런 언어적인 요소, 요인들이 필요합니다. 자, 좋은 첫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밝고 호감을 주는 표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활기차고 자신감 있는 모습과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사람이 항상 웃을 수만은 없지만 자신이 구축하고자 하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 관리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사회생활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깔끔하고 상황에 맞는 용모 복장을 연출하는 거. 사실 이건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밖에 나갔더라도 어느 장소에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옷을 바꿔 입고 갈 수 있는 정도의 노력 같은 정도는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좀 연습이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금 투박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이미지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이는 건 굉장히 좋은 첫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첫인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셨습니까? 자, 통합성이라는 건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정인데요. 표정은 그냥 지으면 되지 표정을 뭘 또 공부해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표정은 내면에 어떠한 의미로 얼굴에 표출되는 거 내가 볼 수 있진 않죠. 상대방이 볼 수 있습니다.
표정으로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죠. 어린 아이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면 저게 좋은지 싫은지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죠. 얼굴의 표정이 바뀌면 그 사람의 감정도 실제로 바뀝니다. 표정은 마음의 징표이고 정신의 표현입니다. 나의 마음과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것으로 상대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표정 연습이 좀 필요해요. 사실 매일매일 웃고 다닐 수는 없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공식성상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적정한 표정 관리는 사실 후천적인 노력이나 연습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거울 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밝은 표정이 왜 중요하냐면 타인에게 저 사람은 보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 하고 타인의 마음을 좀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표정을 갖고 있거나 편안한 표정, 인자한 표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는요, 자신감 있는 사람에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을 좀 긍정적으로도 바꿀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표정을 짓고 연습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환대산업군이나 서비스 산업군으로 취업을 희망하거나 지금 취업해 있는 많은 직장인분들에게는 이 표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밝은 표정은 건강에도 증진 효과가 있고요. 감정을 이입할 수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앞에서 굉장히 방긋방긋 웃으면 그냥 모르는 아이인데도 저도 기분이 굉장히 환해지잖아요. 아이의 표정에 따라서 같이 웃고 웃을 수 있잖아요. 감정이입 효과도 있고요. 마인드 컨트롤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는 굉장히 전통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말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자꾸 웃을 일을 내가 만들면 더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웃는 모습에서 생각해보면 신바람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심리 실험에서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밝은 표정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실적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는 호감을 갖는데 밝은 표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표정에서 중요한 건 눈의 표정 처리나 시선 처리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책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감을 주는 시선 처리,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시선으로 한다든지 눈이나 미간, 콧등 같은 걸 차례대로 번갈아 가면서 봐주신다든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눈의 크기를 좀 조절해서 같이 아이 컨택 해주고 맞장구 해주는 시선 처리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피해야 될 시선 처리가 있죠. 두리번거리거나 되게 불안해 보이거나 눈을 너무 깜빡거리거나 선생님도 사실 지금 온라인으로 촬영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오랜 경험이고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처음에는 사실 나는 편안하게 해도 나중에 영상 촬영한 걸 보면 눈을 굉장히 많이 깜빡인다든지 그런 실수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해 주시고요. 상대방을 위아래로 보는 것들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죠. 곁눈질이라든지 뚫어지게 응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시선 처리입니다. 표정에 대한 상대방의 해석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정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정은 곧 마음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시선은 완만한 각도로 상대방의 정면을 응시한다. 상대방의 등을 돌려 돌아설 때까지 미소를 유지한다.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여서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적인 감정을 이겨내고 서비스인으로의 공적인 표정을 익힌다. 정답 찾으셨습니까? 자,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여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울이지 않도록 해야겠죠? 자, 이미지에 있어서 밝은 표정이 주는 여러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건강에 유익하다. 호감 형성 효과에 의하면 웃는 표정이 상대방의 호감을 형성시킬 수 있다. 신바람 효과란 웃는 모습으로 생활을 하면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말한다. 감정이입 효과란 밝고 환한, 웃는 표정을 보면 주변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말한다. 마인드 컨트롤 효과란 내면에서 우러난 밝은 표정이 타인이 감정도 조절해서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말한다. 자, 찾으셨습니까? 정답. 자, 5번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효과는 밝고 환한 표정을 지으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엔 바른 자세가 왜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요.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인상과 기품 있고 안정된 분위기를 좀 연출할 수 있고요. 대화 내용과 상황에 따른 적절한 자세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바른 자세는 본인의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서 있는 자세일 때는요, 등과 가슴을 곧게 펴고 허리와 가슴을 일직선으로 되도록 합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요. 단전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표정은 좀 밝게 해주시고요. 턱은 좀 당겨주십니다. 시선은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시고요. 여성은 오른손이 위로, 남성은 왼손이 위로 가게 합니다. 발 뒤꿈치를 보시는 바와 같이 붙여주시고 앞에 V자로 살짝 벌려주시면 됩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도록 균형을 좀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걷는 자세도 동일한데요. 등을 곧게 세웁니다. 제가 학생들 앉는 자세, 서는 자세, 대기 자세 이런 걸 다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데요. 요즘 학생들이 한쪽으로 어깨가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걸을 때도 보행이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서고 걷고 앉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슴을 좀 쫙 펴고 어깨에 힘을 좀 빼줍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고 양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줍니다. 우리가 막 무슨 모델들처럼 막 걷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인이 걸을 때 본인 걸음을 좀 주의 깊게 생각해서 좀 잘 보고 걸어주시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앉는 자세 또한 앉을 때도 굉장히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을 의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가볍게 잡고 앉아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스커트 차림일 때나 짧은 스커트 차림일 때나 이런 때는 가지런히 치마를 모으고 앉아서 조심스럽게 앉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오른손은 치마의 윗부분을 좀 눌러주셔서 정리하는 작업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개는 반듯하게, 턱은 좀 당겨주시고 전체적으로 몸에 힘은 좀 빼서 표정은 좀 편안하게 해주시는 앉는 자세를 바람직하게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데서 이런 데서 방향을 바꾸거나 그 위치를 바꾸거나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이라든가 어떤 각도라든가 오른손, 왼손 이런 위치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을 안내하는 거 우리 앞 챕터에서도 3전법 나왔는데요. 밝은 표정으로 3전법으로 안내합니다. 상대방의 눈, 지시 방향, 다시 상대방의 눈을 보는 거고요. 손목은 모으고 꺾이지 않게 방향 지시해 주십니다. 오른쪽은 오른손, 왼쪽을 가리킬 때는 왼손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 정면에 보이도록 하고 45도 각도로 눕혀줍니다. 이런 각도들. 그 다음에 한 손가락이나 고갯짓으로 이렇게 지시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요. 물건을 건넬 때는 명함 건넬 때랑 동일한데요. 가슴과 허리 사이에서 이렇게 줍니다. 이거 꼭 가슴과 허리 사이여야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편안한 위치에서 건네면 이 정도 위치가 된다는 거고요. 누구한테 주는데 한 손으로 주실 수는 없겠죠. 양손으로 건네주시면 좋습니다. 작은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이렇게 한 손으로 좀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려해서 글씨가 받는 사람 방향으로 나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바르게 앉는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손바닥이나 손등이 정면으로 보이지 않도록 45도 각도로 눕혀서 가리킨다. 이것이 적절합니다. 자, 방향 안내 동작은 문제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등받이 앞에서 앞으로 걸쳐 앉는다. 고개는 반듯하게 들고 턱은 살짝 위로 둔다. 몸 전체에 힘을 주고 표정은 편안하게 유지한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죠. 등과 등받이 사이에 간격 없이 바짝 붙여 앉는다. 여자의 경우 오른손으로 치마 뒷폭을 정리해서 앉는다. 자, 5번이 맞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번 챕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